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경영혁신과 ERP 개론의 마지막 시간 강의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ERP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도입과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셨다면 이번 시간은 확장형 ERP와 4차 산업과 차세대 ERP에 대해서 강의 진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확장형 ERP의 기본적인 개념, 기존 ERP가 아닌 확장형 ERP 등장 배경, 구성, 기존 ERP와 확장형 ERP 비교까지 먼저 한번 살펴보실 텐데, 확장형 ERP라는 게 무엇이냐? ERP의 기본 개념에서 조금 더 넓어진 범위를 당연히 확장형 ERP라고 합니다. 기본 ERP 시스템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셔서 ERP의 범위가 확장되었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는 확장형 ERP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등장 배경, 특징부터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이 확장형 ERP가 등장한 배경은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되었다. 기업의 외부 프로세서와 유연한 통합에 대한 요구가 등장했다. 기존 ERP가 기업 내에서 기업 내 협업이나 통합 업무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떤 프로세서와도 연계될 필요성이 있다. 협업의 기능, 협업의 상거래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기존 ERP와 타 솔루션에 대한 연계도 요구된다.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 조금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외부 환경과의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확장형 ERP가 등장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프로세서 자체도 웹 환경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확장형 ERP의 기반은 웹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거래 지향적인 프로세서로 통합되고 있고 더욱 향상된 의사결정, 다양한 기능을 지원을 한다. 이 비즈니스에 대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을 지원한다는 걸 확장형 ERP의 특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ERP에서 범위가 벗어나서 확장형 ERP에는 과연 어떤 아이들이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냐? 기존 고유 기능에 확장된 기능이 추가가 되고 훨씬 더 고급 전략의 경영 혁신 기능이 지원되어져야 되며 선진 정보와 지원 기술이 추가되고 전문화 확대 적용, 산업 유형에 따른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존 ERP에서 확장형 ERP로 바뀜으로 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져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되고 선진 정보와 지원 기술이 전문적인 영역이 추가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장형 ERP라고 하는 건 기본형 ERP,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 인사, 생산, 물류라는 기본 모듈의 ERP에서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과 전략적 기업 경영인 SEM 시스템이 추가되는 것을 확장형 ERP라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본다면 기본형 ERP에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 추가되고 SEM이라는 전략적 기업 경영 시스템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즈니스 시스템에 어떤 것들이 있고 전략적 기업 경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은 고객 관리라든지 업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전략적 기업 경영은 기업 경영 관리 측면, 경영 분석 측면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는 ERP에서 회계라는 과목, 인사라는 과목, 생산이라는 과목, 물류라는 과목은 단순한 기본형 ERP에 대한 내용이고 기본형 ERP의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본형 ERP가 뒷받침이 되면서 향후에는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나 전략적 기업 경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본다라면 ERP 전체적인 시장의 구성, 현재는 기본형에서 이 비즈니스로 변해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형 ERP라고 하는 건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처리 시스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처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단위 업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통합 업무로 바꾸어 나가는 시스템이다 라고 한다면, 이 비즈니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기업이나 국가 간의 정보 교환은 물론 기술 이전, 시장 분석, 거래 촉진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단계의 전략적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건 기업의 가치 창출,
주주에 대한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해서 주요 관리 프로세스 운영을 통해서 신속한 성과 측정이나,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결과, 경영 성과에 대한 측정을 기준점을 잡아서 신속하게 잡아낼 수 있다. 기업 전체적인 경영 흐름에 대한 경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전략적 기업 경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ERP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오픈, 개방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보가 보다 단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내용이 조금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자체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자, 기본형 ERP에서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 있다.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 먼저 보시는 건 지식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KMS라고 해서 지식 관리 시스템은 기업의 인적 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조직 그리고 단위 지식을 체계화해서 공유한다. 우리 회사에 있는 인적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단위 지식을 체계화해서 공유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회사 내 현재 핵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역량을 훨씬 더 강화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다. 우리 회사 내에 산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인적 자원들에 대한 지식을 관리, 어느 정도 업무 처리 수준이 되는지를 정리해 놓은 시스템이다 라는 거죠. 이게 관리가 된다면 직원들에 대한 업무 능력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DSS라는 게 있는데, 기업 경영에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문제에 대한 복수대안, 어떤 처리 방법을 개발을 하고 그 방법들을 비교를 해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보 시스템이다. 의사결정 시스템의 DSS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경영자 정보 시스템의 EIS라고 하는 건 기업 경영 관리자의 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 기업 경영 관리자의 전략 수립이나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주요 항목에 대한 핵심 정보만 별도로 구성해 놓은 정보 시스템이다. 전체 내용이 아니라 필수 정보만 따로 요약해 놓은, 경영자가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만 정리해 놓았다라고 해서 경영자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고객관계 관리의 CRM이라고 있는데, 기업이 소비자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고 이를 장기간 유지하고자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마케팅, 판매 및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 백화점에 가면 우대 고객이라고 해서 고객 관리하면서 이렇게 포인트도 주고 할인율 적용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 과거에는 어떻게 문제가 주어졌냐면,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 정도로 시험 문제 나왔다면, 최근에는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고 있고, 또한 한글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게 제일 마음 아파. 영어를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KMS, DSS, EIS, CRM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물어보기 시작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 비즈니스 시스템에 크게 4가지 살펴보셨고요. 2가지 더 갑니다. 공급망 관리의 SC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RP의 등장 배경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공급망 관리입니다. 부품 판매업자, 부품 공급업자로부터 생산자, 판매자, 고객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물류 시스템을 하나의 같이 사슬해서 관계 측면에서 파악을 하고 그 정보가 노출되도록, 정보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시스템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재고 수준의 감소, 재고 회전율 증가를 위해서 공급 사슬에 있어서 계획에서 조달, 그리고 제조, 배송까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걸 공급망 관리 SCM이라고 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 운영되고 있는 택배 시스템이 바로 이 공급망 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단순히 택배는 배송이 주다라고 한다면 그 전 단계 생산의 계획에서부터 조달, 제조, 배송까지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걸 SCM이라고 합니다.
향후에 여러분들이 생산 과목을 학습하시거나 물류 과목을 학습하시면 SCM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학습을 하실 텐데 SCM 자체는 생산이라는 과목보다는 물류라는 과목에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전자상거래라는 게 있는데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터 일부가 전자문서에서 처리된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전자상거래는 그렇게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기는 조금 네. 공급망 관리 SCM은 조금 눈여겨보시고요. 앞에 제가 설명드린 우리 지식관리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경영자 정보, 고객 관계 관리까지는 조금 깊이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는 지금 본 항목들이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이다?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다.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 주셔야 될 거고요.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과 구분해야 될 게 바로 SEM, 전략적 기업 경영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확장형 ERP가 기본 ERP에서 이 비즈니스를 거치고 마지막에 뭐까지 간다? 전략적 기업 경영까지 간다라고 했으니까 전략적 기업 경영 SCM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있습니다. 균형 성과표, 성과 측정 관리라는 BSC라는 게 있는데 기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재무적인 정보 측정 시 우리가 회계에서 얘기하고 회계에서 다룰 수 있는 재무적인 측정 지표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금전에 관련된 측정 지표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이나 비재무적인 측정 지표도 성과 평가에 반영해서 기업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도록 관리해주는 도와주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회계 정보에서 가지는 기업의 경영 정보에서 가지는 핵심적인 건 재무 정보가 핵심적이긴 합니다. 돈에 관련된 거. 근데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는 가지고 있는 돈이나 금전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만족도, 비재무적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 가치를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정보도 관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바로 균형 성과표 BSC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치 중심 경영의 VBM이라고 하는 건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고객 중심의 시스템이다. 포괄적인 경영 철학이자 경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활동 기준 경영이라고 하는 건 프로세스 관점에 입각해서 활동을 분석하고 원가 동의 및 성과 측정을 통해서 고객 가치 증대와 원가 절감을 도모한다. 궁극적인 기업의 이익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기법을 활동 기준 경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짚고 갈 첫 번째는 기본형 ERP에서 이 비즈니스를 거쳐서 전략적 기업 경영 SEM이라는 게 있을 때 기존 ERP는 회계, 인사, 생산, 물류에 단순한 단위 업무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비즈니스 안에 어떤 항목들이 있으며 전략적 기업 경영의 SEM에 어떤 것이 있는지 1차적으로는 종류부터 먼저 구분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본의 특성 정도는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각 과목에 대한 ERP 개론 평가 문제를 조금 푸시다 보면 내용 정리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존 ERP와 확장형 ERP를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기존 ERP는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한 최적화가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확장형은 좀 범위가 넓어지겠죠. 상대적으로 기존 ERP는 기본 ERP라고 해서 회계, 인사, 생산, 물류가 주된 내용이라고 봤다라고 한다면 앞에 설명드린 대로 기업 내부에 대한 통합 프로세서가 주된 목적이었다. 단순하게 웹을 지향, 그러니까 웹 기능으로 변형돼야 된다라고는 인지는 하지만 아직은 웹을 지향만 하고 있고 웹이 전적으로 도입된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 정보가 관리되니까 어떻게 본다면 기능적으로 우리 기업 내부에서는 통합을 관리하지만 우리 기업 내부 정보가 외부에 오픈되거나 공개되진 않죠. 데이터 자체가 기업 내부에서 생성되고 활용만 되니까 어떻게 본다면 폐쇄성이라는 시스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 ERP의 기능을 훨씬 넓혀놓은 확장형 ERP라고 하는 건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연결해서 업무 프로세서가 최적화된다? 기본 ERP에다가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나 SEM 시스템이 추가되어 있다.
프로세스를 본다면 기업 내부 정보는 물론이고 외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웹 기반입니다. 외부로 가는 게 지향이 아니라 웹 기반. 우리가 기본적인 회계 정보가 되건 인사 정보가 되건 기업의 생산 물류 정보를 회사 내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정보가 오픈되어 있다. 물론 아무에게나 오픈되는 건 아니죠. 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갖지 않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웹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그런 정보 활용 측면에 있어서는 기업 내부나 외부 어디에서든지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개방성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민할 게 있습니다. 기존 ERP는 기업 내부에서 자료가 관리된다면 현재 확장형 ERP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같이 활용된다라고 할 때는 그 데이터에 대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안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빅데이터,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형 ERP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띠기 위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차세대 ERP로 기능이 넘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 ERP와 확장형 ERP 비교까지 해드렸고요. 기본적인 확장형 ERP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관련된 연습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문제 1번부터 볼까요? 확장형 ERP에 대한 포함되어야 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기존 ERP가 어떻게 변해 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포함되지 않는 거. 산업 유형,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확대되어야 된다. 그룹웨어 기능이 포함되어야 되고 전문화 확대, 고유 기능의 축소가 나오는데 고유 기능은 축소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 확대되어져야 되죠. 자, 보기 2번에 보면 그룹웨어가 나오는데 이 그룹웨어라는 건 뭐냐면 기업 내 전자결제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과거에는 회사 내부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그룹웨어를 통해서 우리 회사 정보와 다른 회사 정보까지 연계되고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답은 4번이고요. 앞에 살펴드린 대로 확장형 ERP에서는 기본적인 기본형 ERP에다가 SCM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고 확장이 되어져야 된다. 문제 2번 전략적 기업 경영인 SEM 시스템은 기업 운영을 위한 전략적 부분을 지원하고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단위 시스템들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기업 경영인 SEM에 해당되지 않는 게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기본형 ERP에서 발전돼서 이 비즈니스 지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략적 기업 경영 SEM에 있을 때 그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성과 측정 관리, 부가가치 경영, 활동 기준 경영에 해당될 수 있으나 4번에 나오는 제조 자원 계획의 MRP2라고 하는 건 현재 ERP보다 훨씬 더 과거에 있는 기본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전략적 기업 경영 SEM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문제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문제 3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장형 ERP 시스템은 기업 핵심 기능인 기본형 ERP 시스템에다가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전략적 기업 경영 SEM 시스템 구성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인터넷 기반의 정보 교환, 제품 거래 역할을 담당하는 이 비즈니스 시스템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중에서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거, 대표적 문제 주어지는 출제 유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저희가 기본형 ERP에서 이 비즈니스와 전략적 기업 경영으로 나뉘어졌을 때 그 구성 요소 해당되는 내용을 좀 구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이 비즈니스에 들어가지 않는 거 보기 2번에 MRP는 생산 관리 시스템이고 ERP의 훨씬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4번 가시죠. ERP 시스템에서 공급망 관리 SCM 모듈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장점. 우리 SCM이라고 부르는 공급망 관리는 공급 사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매에서 생산, 제작, 배송까지 전체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물류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었죠. 자, 보기 1번, 2번, 3번은 확인해 주시고요. 문제 4번에 보면 마케팅, 판매,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함으로 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 고객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문제 보기를 보면
보기 내용은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 같지는 않지만 범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공급망 관리 SCM이라는 건 부품의 공급업자로부터 생산자, 판매자, 그리고 고객에 이르기까지의 물류의 흐름을 하나의 가치 사슬로 관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보기 4번에 나오는 고객 서비스에 관련된 것, 기본적인 마케팅, 판매, 고객 서비스를 통해서 미래 고객,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고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 고객 서비스에 관련된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 4번의 답은 4번이고요. 우리가 확장형 ERP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확장형 ERP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그것이 뭐가 되냐? 4차 산업 관련된 차세대 ERP가 됩니다. 우리가 확장형 ERP 첫 번째 출발점은 웹 기반 개방성이라고 했는데 그 근간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시스템이 됩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우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뭔지는 그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혹은 사물인터넷, IoT라 부르는 빅데이터라 부르는 이런 용어들은 대부분 다 접한 것이 아닌가. 우리 ERP와 관련된 기본적인 핵심적인 용어는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데 차세대 ERP라고 하는 건 웹 기반을 통해서 인터넷 기반을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ERP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ERP가 확장형 ERP를 통해서 기존 ERP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더 확장된다? 그게 출발점은 웹 기반이다. 다시 하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그 정보가 사무실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웹 기반을 통해서 내가 작업한 회계 정보가 ERP 정보가 웹상에 저장이 되고 그걸 내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다. 그게 차세대 ERP의 기본 배경이다. 확장형 ERP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가능하려면 클라우드 서비스, 바꿔 말하면 클라우드 ERP가 되셔야 된다. 클라우드 ERP를 통해서 디지털 지원, 인공지능, 기계학습, 예측 분석과 같은 지능형 기술을 ERP에 반영을 하고 미래에 대비한 즉각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의 가치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경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차세대 ERP의 궁극적인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차세대 ERP가 가지는 기술적 특징이라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좋은 말은 다 들어갑니다. 볼까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과 ERP가 융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지능화된 기업 경영이 가능하겠죠. 제조 실행 시스템, MES, 제품 수명 주기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서 생산 과정과 최적화에 대한 예측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제조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관리, 원가 관리나 이 제품에 대한 수명 주기가 ERP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 향후에 생산 시스템이나 경영 관리가 기존 결과뿐만 아니라 향후에 발생할 미래 정보에 대해서 예측 분석 기능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훨씬 더 신속하게 될 수 있겠죠. 제조업에서 생산 자동화 구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 최근에 많이 이슈되고 있는 내용이죠. 스마트 팩토리 구현은 물론 생산 계획에 대한 선제적 예측과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앞에 잠깐 얘기했듯이 스마트 팩토리, 이 생산 공정의 자동화 공정이라고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기초 단계 ERP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되고 이 ERP 시스템이 기본형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비즈니스 지원이나 전략적 기업 경영도 다 포함한 ERP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스마트 팩토리가 현장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양한 비즈니스 간 융합을 지원한 시스템으로 차세대 ERP는 확대되고 있으며 전략 경영의 분석도가 추가되어서 스마트 시스템의 상위 계층보다 전문적인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구축 가능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앞에 학습하고 있던 그 확장형 ERP가 훨씬 더 전문화되고 있다라고 진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차세대 ERP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차세대 ERP가 가지는 핵심적인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본다면 차세대 ERP는 의사결정을 위한 질의, 보고와 같은 기본적인 분석 기술과 예측 모델링 같은 수학적으로 정교한 수준의 분석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과거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통찰력 제안과 미래 사업을 위한 시나리오도 제공한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죠. 과거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에 대한 예측값도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다. 인공지능을 반영한 파일이나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구조화된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는 눈에 보이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는 비구조화된 데이터까지도 동시에 활용된다. 자, 문제는 차세대 ERP는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활용을 한다. 그게 기본적인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녹아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미래 예측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기능들 뿐만 아니라 리포트, 쿼리, 대시보드, 스코어 카드뿐만 아니라 예측 모델링 같은 진보된 형태의 분석 기능도 제공한다. 단순히 우리가 사무적으로 본다면 과거에는 엑셀, 한글 위주로 문서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빅데이터 프로그램, 파이썬이라든지 그 파워 BI, 엑셀 자료를 훨씬 더 고급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서 보여주는 데이터 뷰어 형태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차세대 ERP는 기존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있지 않은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정보 자체가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ERP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현재 우리 사무실에 있는 PC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웹 기반상의 서버상의 정보를 두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용량에 기반해서 뭐를 지불한다?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죠. 기본적인 클라우드 컴퓨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웹상에서 웹 기반으로 쓰기 때문에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클라우드 PC를 통해서 손쉽게 다른 장비로 DB를 이동하거나 장비 관리, 서버 관리 자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구축 단계에서 우리 시스템 우리한테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나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다. 따라서 IT 투자 비용이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함으로 해서 ERP에 대한 도입, ERP 진입 효과, 장벽을 굉장히 과거에는 ERP 좋은 건 알아. 회사에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장비 때문에. 그래서 좋다는 건 알고 도입은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터가 등장함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서버 공격이나 서버 손상이 되었을 때 정보 유출이나 유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설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건 내가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버를 관리해준 업체가 존재하고 이 업체에 가서 내가 정보를 활용하고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보에서 다소 제약된 정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데 우린 클라우드 컴퓨터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통해 ERP 도입의 진입 장벽을 급격히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터 제공하는 서비스를 살펴본다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SaaS예요. 그리고 PaaS, IaaS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SaaS라고 하는 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터에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기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우리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단순하게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만 합니다. SaaS는 어떻게 본다면 가장
좁은 범위의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사업자가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우리가 접속을 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만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PaaS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자체를 뭐 할 수 있는 단계, 개발할 수 있는 단계, 개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주는 걸 얘기하고요. IaaS는 서버 인프라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장 장치 또는 컴퓨팅 능력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로만 제공하는 것이다. 서버 인프라만 제공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서비스를 SaaS, PaaS, IaaS라고 나누어서 구분을 어느 영역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내용을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되고 최근에는 이 부분에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단순히 서버 인프라를 제공하고 정보 저장 형태만 가는 것은 IaaS가 되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SaaS이고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는 기능까지 주는 건 PaaS라고 합니다. 4차 산업과 차세대 ERP에 대한 간단한 기능을 살펴보셨다면 관련된 문제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1번,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ERP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뭐라고 하느냐? 기본적인 세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서비스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고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걸 활용하는 것 SaaS에 대한 설명이죠. 일단 참고로 본다면 소프트웨어라는 대충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으시겠다. 1번 문제 답은 3번이고요. 문제 2번 클라우드 ERP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ERP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굉장한 비용이 초기에는 많이 들 수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도입을 하게 되면 웹 기반으로 통해서 도입하게 되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입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ERP 도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전히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IaaS나 PaaS를 통해서 ERP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ERP라고도 한다. 서버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 ERP를 제공하는 것을 SaaS, 서비스형 기본 활용만 하는 거죠. 클라우드 ERP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선택, 적용한 맞춤형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앞에 설명드린 대로 1번 클라우드를 통해서 ERP 도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 2번의 답은 1번이고요.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설명 물었습니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ERP가 구성된 형태는 구조화된 데이터만 활용을 해? 아니죠. 향후에 차세대 ERP는 눈에 보이는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ERP 시스템 내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ERP 핵심적인 요소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다.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이나 보고와 같은 기본적인 분석 기술뿐만 아니라 예측 모델링 같은 수학적, 정교한 분석까지 지원을 하고 예측 모델링 같은 진보화된 분석 기능도 눈에 보여주는 시각화 기능도 충분히 데이터에 담을 수 있다.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문제 3번의 답은 1번이고요. 경영혁신과 ERP에서 저희가 이번 시간 확장형 ERP와 4차 산업과 차세대 ERP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전체 기본적인 ERP를 6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내용 정리를 했었습니다. 관련된 기본 연습 문제들은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최근에 문제에 출제되는 형태가 앞쪽 내용보다는 가급 좀 뒤쪽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관련된 내용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학습을 하시면서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첫 시간에 얘기를 드렸지만 이 ERP 개론 경영혁신과 ERP라는 과목은 ERP에 대한 회계, 인사,
생산물류 네 모듈에 공통적으로 급수 상관없이 2급이건 1급이건 동일하게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한 번만 제대로 학습을 해주시면 다른 과목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요. 저희 경영 혁신과 ERP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각 과목별로 강의 진행들이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ERP 자체가 이론 시험과 실무 시험으로 나뉘어지니까 이론도 열심히, 실무도 열심히 하시면 자격증 합격까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설명드리고 저는 수업 시간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